네, 안녕하세요. 타타 선생입니다. 자, 유한양의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뭐 항상 다른 얘기들을 좀 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공매도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잔고나 아니면 세력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솔직히 다 저는 내용들이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차트적으로 푸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내가 올라간다 했죠, 맞췄죠, 뭐 요런 내용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단은 뭐 저도 그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저는 모든 파동을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게요, 무조건적으로 100%가 없어요. 그 차트는 대응이거든, 대응.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 중요한 자리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자리가 돌파 나왔을 때는 중요한 자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뭐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올랐네, 마쳤니,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뭐예요? 기업적인 가치 측면입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 공매도 잔고 그다음 뭐 차트 분석 다 중요해요. 근데 시가총액 20조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예요? 12조잖아요. 그죠? 60%더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0조가 왜 나와야 되는지만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얀센에서 이제 매출 관련돼서 얼마까지 나온다? 6.6조까지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 목표 매출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이 목표 매출을 절대 허황되게 잡지 않아요. 우리나라나 작년에 뭐 2차 전지 개잡주들이 뭐 한다, 뭐 전고체 사업한다, 2차 전지 해외에 증설한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시가총액 막 1,000억짜리가 1조 가고 10배 가고 이딴 짓을 안 한단 말이야. 이 미국 회사들은. 얘네들은 6.6조를 딱 말해놨으면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갈 수 있는 목표 매출이에요. 이거에 대한 로열티를 유한양행이 10%를 받아온다라는 겁니다. 얼마예요? 6,600억. 사실상 이걸 다 10%가 유한양에 먹으면은 여기 안 있겠죠. 30조 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6대 4로 누구랑 나눠요? 오스코텍이랑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면 6,600억에서 6대 3이 얼마입니까? 660억 곱하기 6하면 4천억. 4천억이 어디 들어와요? 유한양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부터 나오는 매출에 대한 부분 4천억에 대한 영업이익 더하기 기존의 유한양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1천억 5천억이에요. 5천억. 여기다가 멀티플 줘야죠. 그죠? 퍼라고 하죠. 퍼. 셀트리온 퍼가 53배, 56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퍼가 63배 정도 됩니다. 이 퍼 멀티플이라는 것은요,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영업이익으로 나오면 멀티플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조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60조라고 하면은 멀티플이 60배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60배인데, 자, 이 회사가 60년 동안 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 그만큼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준다라는 거예요. 멀티플 자체가. 근데 보통 이제 제 성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펄을 최소 50배는 줍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3만원 봐도 알죠. 그럼 유한양이 이 50배를 주는 펄을 받을 수 있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렉나자가 결과적으로 FDA 최초로 이제 상암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50조, 50배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50배를 준다라고 했을 때, 저 50배 준다 했을 때 시가총액 얼마 가야 된다? 25조 가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받는 마일스톤 로열티 4천억에 기존에 유한양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1,000억. 그죠? 이렇게 해서 5천억을 해서 멀티플 50배 주면 25조는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의 시가총액은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에서 이게 비싸다라고 하면 비싼 거겠죠. 근데 제가 주식을 보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 유한양행이 결과적으로 이 로열티 4천억, 그죠? 롤 4천억, 3천억
받는 건 저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의 약물을 가져간 게 일반적인 제약사가 아니라 존슨앤존슨이랑 얀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회사를 보고 유한양 시가총액이 25조, 로열티 3천 4천억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 왜? 이거 뭐예요? 존슨앤존슨. 얘네가 미국 제약바이오 1등입니다. 물론 지금 일라일리가 비만 치료제를 1등을 빼앗았지만 얘가 원래 전통적인 제약사 1위 제약사예요. 존슨앤존슨이. 여러분 알고 있는 타이네로 있죠. 얘네가 만드는 거고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망이 제일 큰 회사가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 아니 그냥 사실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존슨앤존슨이라는 명함 하나로 끝났다 생각한다.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큰 애들입니다. 제약바이오인데 뭔 더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항상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 우리가 지금 이 작은 파동들에 흔들리고 작은 변동성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절대 큰 그림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봐봐요. 우리가 하나만 기억해 봅시다. 제가 자꾸 알테오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테오젠은 봐봐요. 알테오젠 이때 당시에 난리가 났죠. 뭐 했어요? 이 블락들이 나왔잖아. 블락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했어? 급락이 나왔죠. 이날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는데 블락들이 나왔어. 20만원대. 근데 뭐라 그래 사람들이 20만원 구간에서 야 알테오젠 역시 고점이었다. 역시 고점이었다. 블락들이 여기 나오는 거 봐봐. 역시 고점이었어. 주가 빠지는 거 봐봐. 끝났다. 그죠? 제가 끝났다 했어요. 이 당시에. 알테오젠 끝났다 했어요. 끝났다 안 했잖아요. 왜 끝났다고 안 했어요? 블락들 받아간 외국인들은 바보 멍청이냐고요. 20만원에. 블락들 받아간 외국인은 바보 멍청이야. 왜 받아가냐고 이 가격대. 엄청난 물량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오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최저가지 저가부 15만원 찍고 어디까지 갔어요? 35만원까지 36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배가 더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파동 사이에서 이 상승을 먹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테오젠이 정말로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40조라고 하면요. 40조라고 하잖아. 이런 계산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럼 얼마가 더 가야 돼요? 80만원까지 가야 돼요. 그럼 지금 가격에도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갑니다. 존버 타세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기업의 가치만 제대로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뭐요? 충분히 시가총액을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키트루다가 지금 알테오젠 얘기 잠깐만 할게요. 얘가 키트루다 있죠. 키트루다가 시장에서 지금 매출이 30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결과적으로 2, 3년 뒤에는 40조까지 올라올 거라 40조에 45조까지 올라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의 이 SC 제형, 그죠? 정맥 주사형을 SC형으로 만드는 이 기술력 자체가 특허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허권. 알테오젠은 사실 이 기술력이 편해서 이 기술을 사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사가는 거예요? 특허권 방어를 위해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 5%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 키트로다가 전체적으로 SC형으로 전부 다 바꾼다라고 하면은 45조에서 5%의 로열티면 얼마입니까? 5%면 얼마예요? 2조예요. 2조란 말이야. 2조. 자, 2조에서 우리가 성장성이 없는 제약바이오의 퍼가 얼마예요? 퍼가 20배, 30배잖아요. 그죠? 성장성이 있는 셀트리온이나 3바 50배, 60배 주고. 근데 알테오젠 성장성이 없겠습니까? SC형으로? 더 있죠. 있지만 그냥 2조의 로열티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냥 성장률 없는 회사 20배, 30배만 주더라도 얼마예요? 40조에서 60조예요. 60조. 그냥 이런 계산이 단순하게만 해도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알테오젠 50만원도 가고 60만원도 가고 100만원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재 가치를 믿고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수익을 먹은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의 키트로드 SC 3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과가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았죠. 다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간 거고 성공 시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한양의 시가총액 20조, 25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공매도 운운하고 공매도 때문에 뭐 쇼크스케 나주가 올라간다? 뭐 그 말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공매도 잔고를 잠깐만 보면 우리가 조금 불법 공매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매도 잔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 주식 수가 7,600만 주인데 그죠? 시가총액 그리고 뭐 5조, 7조 되는 회사였는데 공매도 잔고가 340억 이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회사가 좋으니까 공매도 잔고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 바이오의 공매도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 공매도 잔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비율만 따져도 0 이게 몇 프로예요? 1%면 800만. 그죠? 10%면 800만, 1%면 80만. 거의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밖에 안 돼. 주식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분명히 뭐가 있다? 불법 공매도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는 안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누군가는 있었다. 그게 우리가 의심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신한투자증권. 이쪽에 검은머리 외국인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승인됐을 때도 주가를 몇십만 주를 던지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눌렀고 그 다음 마찬가지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갈 때는 신한에서 매도 물량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매도가 있어서 애들이 쇼스키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를 맹신하고 주식을 했다는 큰일 납니다. 왜? 봐봐요. 나중에 봐봐요. 주가 만약에 30만원 40만원 갔어요. 그때도 신한 공매도 애들이 쇼스키 들어올 거다. 이딴 얘기하고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못 팔아요. 왜? 얘네들 공매도도 나오고 쇼스케 나오니까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적 가치로 측면했을 때, 가치로 봤을 때 20조, 30조, 25조 되는 구간이 가격적 측면에서 얼마예요? 30만 원 구간이란 말이야. 그 구간에 도달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업적 가치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지. 제가 잘하는 이러한 차트 분석들, 그죠? 이러한 분석들은 사실상 대형주에도 잘 먹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력주, 작전주에 잘 먹혀요. 사실 이 차트 부분은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형주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공매도 이런 부분 정말 다 중요하지만 기업적인 가치 그 측면만 좀 보고 20조라는 금액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 부분 잠깐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한양행 우리 이때부터 잡아가야 된다. 남들이 매도할 때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저는 개인 투자자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 반대로. 사실상 지금 유한양행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고점론도 많아요. 고점론도 많다. 지금 무조건 유한양행 간다라고 하는 측면보다 고점론이라고 하는 고점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은 그죠? 공포의 벽, 불안감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내용이 있죠. 이게 맞나? 너무 옛날 거라서 기억이 안 나네. 불안감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의 상승률은 가장 화려하다. 지금이 그래요. 왜? 긍정은 뭐예요? 긍정은 간다 쪽. 부정은 뭡니까? 빠진다는 쪽. 그만큼 시장에서 긍정과 부정이 강하게 나올 때 뭐요?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을 때 주가는 항상 올라갔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자 반대로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게 개인 투자가 결과적으로 파는 구간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개인들이 달라붙는 구간의 세력들은 누르고 세력들이 눌러서 개인들이 나가는 구간에서 세력들은 뭐예요? 다시 올리고
다시 개인들이 붙는 거 세력들은 누르고 이걸 반복적으로 진행된단 말이야.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가의 상승이 상승과 조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라갈 때 비중 축소, 내려갈 때 비중 확대, 올라갈 때 비중 축소, 내려갈 때 비중 확대 반복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선생님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분명히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텔레그램만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제가 유한양행 10만원 구간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내려갔을 때는 매수를 하고요.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하고 내려갔을 때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매수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유한양행 승인 받고 나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매도 매수가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5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만들지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좀 넘었는데 벌써 950명이나 입장해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분석이 정확하게 맞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보면은 우리가 확인해 볼게. 자, 여기 보면 10만원 구간 여기죠. 날짜 보면 8월 21일 승인되고부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우리가 이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분할 매수가 두 번 됐어요. 10만원이랑 95,000원. 왜냐면은 최저가가 얼마냐면 얼마요? 91,500원. 그러니까 91,000원이 오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까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10만원과 95,000원의 매수가 좀 됐고 평단가 97,500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유한양행 계속 들고 갔어요. 올라갈 때도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어떻게 갔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자 버틴다. 2% 수익권 보유한다. 8% 수익권 보유한다. 계속적으로 보유한다. 자 보유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15만원, 14만 8천원 이 구간에서 3분의 1 매도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고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하지 못한 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 못한 사람들은 13만 8,500원 구간 5일선 구간 깨졌을 때 앞선 구간에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 무조건 13만 8,500원 3분의 1 매도해라 말씀드렸고 우리가 매도한 물량은 어떻게 했죠? 매도한 물량은 이 구간 밑에서 매수했잖아요. 자 보시면은 자 확인해 보면 여기 있죠. 자, 12만원, 12만 1,000원. 요때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었는데 타점 와서 여러분께 매수 사인 좀 드렸습니다. 매수했고 보면은 지금 봐봐요. 눌렸을 때 저점 매수, 올라갔을 때 고점 매도, 내가 저점 매수. 또 우리 어디서 매도했어요? 이 구간에 두 번 매도했어요. 보시면은 올라갈 때 자, 4분의 1 정도만 여기서 정리한다. 4분의 1 정리하고 또 4분의 1 어디서 정리했어요? 또 4분의 1은 보시면은 16만 3,500원 이 구간에서 정리하자고 했는데 못 갔죠. 못 가니까 놔뒀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자리 15만 7,500원 구간을 중요한 자리로 확인을 해서 이 구간에 깨졌을 때 우리 뭐하자? 다시 4분의 1 팔자 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이제 비중을 50%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 15만원 구간에 4분의 1 또 샀고요. 또 14만원과 4분의 1 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 어설픈 유튜브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업적 가치를 논하는 게 맞아요. 유한양행은요. 제가 차트 분석을 하고 그죠? 제가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면서 매수를 하지만 사실상 기업적 가치를 측면으로 분석하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렉나자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유한양행과 어스코텍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약을 한번 만들어 본 회사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이제 유한양행은 붙습니다. 붙고 오스코텍에도 붙어요. 이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네임 밸류를 어떻게 극대화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저 회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 이러한 타이틀이라는 게 붙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수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아요.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연기금 많이 팔아요. 그죠? 연기금이 지금 승인되고부터 그죠?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주식을 팔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조금씩 담아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기금은요.
얘네들은 팔기 싫어도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팔아야 돼요. 이게 필연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20만 원 구간에서 한 3달 놀았어. 근데 주가가 빠지잖아. 16만 원, 17만 원까지. 그럼 지금은 안 사. 또 이때 사요. 이때 또 리밸런싱 하는 또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금 매도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연기금이 사는 건 좋은 건 맞아. 리밸런싱 포함시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판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파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까 제가 심리적인 측면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심리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죠. 심리적인 부분 뭐냐면은, 봐봐요. 주가가 10만 원에 30만 원까지 간다고 해보자. 그죠? 해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매수를 했어.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 한 60% 올라갔어. 16만 원이 됐어. 얼마 번 거예요? 얼마 번 거야? 거의 600만 원 번 거죠. 그죠? 600만 원 벌었어. 플러스. 근데 조정을 받아서 어디까지? 12만 원까지 빠졌어. 그럼 600만 원이 얼마가 된 거예요? 플러스 200. 마이너스 400이 줄은 거야. 이 변동성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내가 플러스 600이었는데 플러스 200 됐네. 아, 짜증나. 올라가면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지. 여기서 빠지면은 와, 눌림 나왔네. 추가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러한 구간은 결과적으로도 언제 생기냐면, 나중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이럴 땐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봐봐. 이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간 상태잖아. 근데 만약에 주가가 30 간다고 쳐요. 25만 원까지 갔어. 그러면은 수익률 150%잖아요. 1000만 원 넣어서 얼마 번 거예요? 1000만 원 넣어서 플러스 1500 된 거죠. 그쵸? 그럼 평가 금액은 2500만 원.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졌어. 빠져가지고 평가 손익이 한 900만 원까지 왔어. 그죠? 1000만 원 플러스 900.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과감하게 매수한다. 이 밑에 때 매수 못 하는데.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 평가 수익률이 크니까 올라갔다 조금만 조정받아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측면. 내 수익률에 따라서 내 심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수익률이 워낙 클 때는 조금만 빠져도 어떻게? 조금만 빠져도 더 담고 싶은 거야. 수익률이 워낙 크니까. 근데 내 수익률이 좀만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좀만 적어지면 매도하고 싶어져요.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거를 버텨내는, 견뎌내는 구간까지 가기가 힘든 건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중간에 내가 도중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타기 힘들고, 올라타더라도 페이스를 잃습니다. 마라톤은 똑같잖아요. 꾸준하게 가야 돼. 꾸준하게. 도중에 가다가 쉬면 어떻게 돼? 더 힘들어요. 마찬가지. 주식을 들고 가다가 한 번 매도를 잘못하잖아요. 한 번 매도를 잘못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타기 힘듭니다. 페이스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가지고 가되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1억의 CD가 있는 사람은 홀딩해서 3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의 CD가 1억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대부분 얼마 투자해요? 500에서 2000으로 한 종목에 투자하죠. 이것도 많은 돈이지만 이렇게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보더라도 이렇게 3배 불릴 거 사고팔고해서 4배 5배까지 불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혹시나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010-9201-6329로 유한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입장 요청이 옵니다. 제가 이거 다 확인해서 입장 요청 눌러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이 9월 27일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유한 입장을 남겨주셔서 들어오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유한양행 더 크게 갈 때 나중에 올라타지 마시고, 도중에 하차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로 유한입장이라고 4글자만 남기셔서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돼요. 이 채널도 저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가장 저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뭔 생각해요? 유한양행? 아 뭐야? 찐반인가? 아 신규 진입 되나? 아니 내가 위쪽에 물렸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 아 지금의 탈출 기회인가? 지금 고점 아닌가? 다 똑같은 생각. 개인 투자자 지금 생각은 불안한 심리예요. 사실상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라고 하지만 변동성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걱정되고 좀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조금만 올라가면 기대되고 좀만 빠지면 걱정되고.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수익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플러스 10% 수익, 플러스 20% 수익일 때 이거를 매도해서 마이너스 30%짜리를 메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처럼 유한양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간 종목 있죠. 플러스 20, 플러스 10%, 플러스 20% 났을 때 마이너스 30%를 잘라서 이거를 눌림목에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우상향인 종목들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 심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30% 난 걸 팔아서 마이너스 50% 난 종목을 메꾸는 이걸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010-9201-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딱 몇 글자? 네 글자만 남기셔서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제가 2월 3월에 똑같아요. HLB도 12만 5천원, 13만원 구간, 이 구간 정확히 12만 9천원이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해라,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러분들 평단이 3만원에서 5만원인 사람들이 많은데 12.5에서 13이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거의 300%, 4배에서 2.5배예요. 많은 수익률이란 말이야. 여기서 반만 덜어내도 어차피 나는 수익률 원금 플러스 수익 챙겼고 나머진 다 내 수익이야. 욕심을 좀 줄이자 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대봉LS 비만 치료제 관련주 10,000원에서 26,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최근에 3개월 동안,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그래요. 올라갔단 말이야. 이만큼. 그죠? 이거 뭐였어요? 비만 치료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한양에 들고 가면서 히든 종목 하나 주목해서 보라고 하고 있잖아.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주. 얘가 23년도에 IRA의 버금가는 뭡니까? 버금가는 제가 볼 때 정책이에요. 중국 때려서 우리나라 2차 현지 성장. 24년도 미국 생물보안법은요. 중국을 때리는 거예요. 원료의약품과 CDMO 금지. 뭐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CDMO와 원료 의약품 관련된 회사들의 폭주가 나올 것이다. 이 회사들이 2차 현지처럼 10배 나오는 회사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전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는 이러한 기법들과 아까 말씀드린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히든 종목 이렇게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텔레그램 방은 위에 번호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 히든 기법,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